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전일장 국내 증시에도 경계 심리가 짙게 번졌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은 1% 넘는 약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이탈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 냉랭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거래 대금 그리고 자금이 많이 쏠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 랠리를 펼쳤었던 이 반도체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낙폭을 깊게 키우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연출시켰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8.84% 오른 24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삼성 SDI 3.59% 하락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5.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삼성 SDI를 비롯해서 나머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제는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한결과 컴퓨터가 이번에도 16%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24,750원을 터치했고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97%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16,220원을 터치했는데요. 이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0%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20.29% 하락한 55,000원을 터치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흥구석유 어제 5% 넘게 올랐고요. 5.36% 오른 11,2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제 유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의 추이도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엔캠이 0.23%의 오름세 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각각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는 이렇게 8%대 강세가 나타났지만 어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고요.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도 파란불로 물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3.59% 내린 41만 6,500원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어닝쇼크 소식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3,38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3분기에 기록을 했었던 7,312억 원 대비 무려 53% 감소한 수준이었고요. 증권가의 예상치 또한 6천억 원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고 시장 전반적으로 우려감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원인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완성차 제조 기업들이 이 재고를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LG 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올해는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에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제너럴모터스와의 생산세 공제 지급 관련 협의 문제가 남아있고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실적 전망치가 또 한 번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쇼크 이 부분도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고요. 따라서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셋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 중에서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또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5.5% 오른 31만 6,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5월에 이런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우주항공청법 통과는 지난 2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사안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한국판 나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 정부가 예산 확보 등 개청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밝힘을 통해 한국 독자 기술로 한 달 착륙선 개발도 목표대로 2032년에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항공청법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 그 기대감이 그냥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달 착륙선 개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신성 델타테크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20.29% 내린 5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거의 요즘에 올랐던 그러한 주가가 웬만큼은 다 빠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소장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드러난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제는 일제히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장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서 LK99는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관련 종목들 급락을 했습니다. 그 내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대표는 이번 자리를 통해 LK99를 개발해온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초전도성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일부 건너뛰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이에 냉랭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LK99 초전도 특성이 불순물에 의한 효과를 오인한 것이라는 실험 결과 등을 담은 상당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의 증폭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은 이게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석배 퀀텀연구소 소장은 LK99는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고요. 또 논란이 되었던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몇 달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대답이 속 시원하지 않았다는 시장의 평가와 함께 이렇게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는 점, 그 답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 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부터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가장 상단의 태영건설 우선주가 9.98%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컴퍼니 K, 코닉 오토메이션, 스톤브리지 벤처스, 그리고 XM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태영건설 관련 종목들 어제 이 시간의 거래를 살펴봤을 때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 네오셈, 신성 델타테크, 피플바이오, 에브리봇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약세를 기록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규장에서 많이 급락을 한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신성 델타테크 시간의 거래에서도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의 거래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컴퍼니 K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를 볼 텐데요. 업스테이지가 AI 글쓰기 비서인 라이트업을 9일 출시했습니다. 이 사용자 웹페이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메일 내용이나 오타를 잡아주고 문맥에 맞게 글을 고쳐주는데요. 이렇게 AI 글쓰기 비서인 라이트업을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에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컴퍼니 K 같은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코닉 오토메이션 살펴볼 텐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89% 오른 3,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를 활용한 미래 사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AI를 핵심 사업 역량으로 지목을 하고 개인 맞춤형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최가 되고 있는 CES 2024에서 매일 사용하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시작해 새로운 디바이스 경험으로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TV, 가전, 자동차 등의 AI를 접목시켜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전자제품이 자동으로 연결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카몬보딩 개념을 제품 구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코닉 오토메이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길래 이러한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코닉 오토메이션은 검사 자동화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제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삼성전자 측에서도 발전시킬 것으로 드러나면서 함께 부각을 받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코닉 오토메이션을 향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해 검사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의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성도 강조를 했고요. 이 검사 자동화 솔루션인 KLAS의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짚었던 만큼 이런 자동화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물가지표를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의 지수들을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가장 강하게 반등을 주는 흐름이었고요. 0.7% 상승으로 15,000선 바로 코앞에서 멈추는 흐름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도 이슈가 많았던 하루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주가보다는 시간외에서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앞서서 이슈 체킹부터 필요하시겠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그동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승인이 났고요. 이번 승인에 따라서 바네크,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프랭클린, 발키리, 해시덱스를 포함해서 총 11곳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는 11일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승인 이전에는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SEC 쪽에서 이전에는 좀 사기나 이런 위험들을 이유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SEC와 그레이스케일 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둘러싼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항소시한이 10월을 그대로 넘기게 되면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아주 크게 높아졌는데요. 어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좀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조금 더 흐름들을 미리 보시면요.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라이어 플랫폼스까지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 이후에 이 장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시간외에서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면서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결국 시간외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함께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전에도 월가에서 예측을 주긴 했었죠. 이미 가격적인 부분에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되더라도 그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이슈와 이와 더불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됐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간밤에 아마존의 경우에 1.5%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가운데 약간 더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1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존이 올랐던 이유는 결국에 대규모 감원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와 MGM 스튜디오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 마이크 홉킨스가 이날 직원들에게 감원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한편 콘텐츠와 제품 선전에 집중해서 투자를 늘릴 기회를 확인했다면서 프라임 비디오와 아마존 MGM 스튜디오 조직에서 수백 개의 직책을 없애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아마존은 이미 27,000여 명 정도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커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비디오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감원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장 이 트위치 역시나 대규모 감원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트위치 전체에서 5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결국 밟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로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공식화되면서 결국에는 아마존 사업부 측에서의 이런 감원 소식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원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감원이 이뤄지는 쪽이 비디오, OTT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존뿐 아니라 디즈니를 포함해서 최근 OTT 종목들의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 내용이 좀 좋지 못한데요. 국내 증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보시면 종목들 OTT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콘텐츠보다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최근에 합병 소식이 있었던 CJ E&M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오늘장 OTT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미국 시장 종목 보시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무려 10%나 급등하면서 364달러 선에서 함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습니다. 4분기 동안 19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예상치 자체가 18억 9천만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가뿐히 상회한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시스템 매출인데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했다고 하네요. 일단 인투이티브는 올해에도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증권가의 분석들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보셔야겠죠. 사실상 의료용 로봇, 우리나라에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거의 시초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 시장이 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품이 있는데 바로 다빈치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빈치는 의료진의 손가락 동작에 맞춰서 정교한 수술 기업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수술용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회복도도 빠르기 때문에 복강경 검사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분기에 다빈치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행됐던 시술 건수가 무려 21%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행됐던 수술 건수 자체가 229만 건이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실적에 의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 함께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의료 관련된 로봇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큐렉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장에는 1.7% 정도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미래컴퍼니나 뷰노, 셀로메드까지 함께 연결해서 의료용 로봇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